안녕하세요. 구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동주의 상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동주의 상담은 자극 반응 이론이라고도 하고 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학습, 배우고 익힌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행동, 그리고 성격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다 라는 것이 행동주의 이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외부나 환경으로부터의 자극,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이나 성격들이. 그래서 자극반응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행동주의 이론가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마음을 부정했어요. 아예 배제한 상태로 연구를 한 것이죠. 마음은 없다. 그럼 뭐냐? 눈에 보이는 것, 행동을 통해서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만 결론을 내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실험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실험은 직접 관찰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 통제, 그러니까 실험을 위해서 상황적인 환경적인 요인들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관찰 통제, 행동주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통한 결과들을 계량화시키는 것이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계량화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방식은 연역적일까요? 귀납적일까요? 네,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귀납적이 행동주의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들 보이면은 먼저 행동주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이 있는데 이제 연상연합, 영어로는 associ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연상연합은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그리고 강화 이런 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 용어에 우선은 익숙해지시고 각각에 대한 강화, 고전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은 관찰, 모방 이런 것을 통한 모델링을 강조하는 이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상담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은 능동적 지시적인데 왜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실험을 통해서 상황을 통제하고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은 굉장히 능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고 실험을 통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은 가장 지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지시적인 성격이다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행동주의 상담의 기법. 첫 번째, 체계적 둔감화 가장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체계적 둔감화, 체계적 둔감법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불안 공포증 치료에 많이 활용이 되는 기법인데요. 불안 공포증 치료는 예를 들어 거미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공포증 치료엔 대표적으로 노출 기법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 둔감화 기법도 노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체계적 둔감화에서는 어떻게 노출을 하느냐? 상상으로 노출을 하는 겁니다. 상상 노출. 그러니까 심상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이미지로. 거미가 나에게 가까이 있다. 이거를 상상으로, 심상적으로 떠올리면서 노출하는 것을 상상 노출, 체계적 둔감화. 근데 어떻게 노출하느냐? 그냥 무작정 노출하는 건 아니겠죠. 불안 자극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노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노출을 하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높여간다.
거미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처음부터 딱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떠올려 보고, 긴장이 좀 덜 되잖아요, 멀리 있으면.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높인다. 또는 굉장히 작은 거미가 가까이에 있다라고 떠올리다가 그 거미의 크기를 점점 더 크게 하면서 상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 접근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체계적 둔감화.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이제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 여기서는 거미가 되겠죠. 거미를 지금은 부정적인 자극인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긍정적인 자극으로 변화시키도록 조건 형성을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극을 긍정적인 자극으로 변화하도록 조건 형성을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게 가장 짧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체계적 둔감화 3단계 과정은 체계적 근위둔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체계적 근위둔. 체계적 둔감화는 근육이완, 위계 목록 작성, 둔감화, 이렇게 3단계예요. 다시 첫 번째 단계 근육 이완, 두 번째 불안 자극의 위계 목록 작성, 세 번째 둔감화 작업. 그래서 무작정 상상을 통해 둔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근육 이완을 합니다. 근육 이완을 하고 그 다음에 불안 자극에 대해서 위계 목록을 작성합니다. 가장 강도가 낮은 불안 자극부터 가장 강도가 높은 불안 자극까지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그 목록에 따라서 강도가 약한 것부터 강도가 강한 것 순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상 노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상 노출하는 작업이 둔감화 작업. 그래서 체계적 근불둔, 체계적 근위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 둔감화 좀 비교적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다음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강화 인자를 제거한다. 즉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죠. 타임아웃. 뭔가를 잘못하면 이제 방에 의자에 앉아서 5분 동안 의자에 앉아 있기. 이런 것을 타임아웃 하는 가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타인의 행동을 관찰 및 모방함으로써 학습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 모델을 두고 그 모델을 따라하는 거죠. 관찰 또는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 모델링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행동 조성법. 조형법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쉐이핑인데 쉐이핑 말 그대로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형태를. 그래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원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이것을 한다. 이것을 한다는 게 강화를 한다는 거예요. 강화를 한다는 것은 보상을 준다는 거죠. 바람직한 행동 또는 목표 행동에 대해서만 보상을 함으로써 복잡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돕는 것.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탄다라고 하면 한 번에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처음에는 양손잡이를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거를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는 이제 한쪽 발만 페달에 올리고 앞으로 끌고 가는 것. 3단계는 두 다리를 페달에 올려놓고 움직이는 것. 이런 식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1단계에서 강화를 하고
또 강화하면 2단계, 2단계 되면 또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행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학습하도록 돕는 것. 이게 행동 조성법, 조형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강화 계획. 네,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라는 게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강화하느냐. 그게 각각 다르는데요. 우선은 계속적 강화, 간헐적 강화가 있는데 우리는 간헐적 강화를 알아두면 됩니다. 계속적 강화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바람직한 행동, 목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냥 보상을 주는 것. 이게 계속적 강화 계획. 근데 너무 이게 당연한 것,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출제된 적이 없고요. 간헐적 강화 계획이 출제가 됩니다. 간헐적 강화라는 것은 띄엄띄엄,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목표 행동을 할 때마다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보상을 주는 것. 이 간헐적으로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고정 간격 강화, 변동 간격, 고정 비율, 변동 비율 이렇게 강화하는 방식, 보상을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고정 간격 강화. 우선 고정이 나오면은 고정이라는 것은 일정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하다. 변동이라는 것은 불규칙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은 일정, 변동은 불규칙한. 그리고 간격이라고 하면 시간 간격을 의미합니다. 비율이라고 하면 횟수, 빈도를 의미합니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고정 간격이라는 것은 고정, 일정하다고 했죠? 간격, 시간 간격이라고 했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강화를 주는 것. 그게 고정 간격 강화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강화하는 것, 고정 간격 강화. 그러면 변동 간격 강화는 뭐겠어요? 고정은 일정이고 변동은 불규칙한. 그러면 변동 간격 강화는 불규칙한 시간 간격으로 강화하는 것을 변동 간격 강화라고 하겠죠. 불규칙한 시간 간격으로 강화. 어렵지 않죠? 네. 고정은 일정한, 변동은 불규칙한.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간격은 시간 간격, 비율은 횟수 빈도.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고정 비율 강화는 그럼 뭐겠어요? 고정 일정한데 무엇이 일정하냐? 비율이 일정하다. 비율, 횟수, 빈도. 그래서 일정한 횟수의 목표 행동, 일정한 빈도의 목표 행동이 나타나면 강화를 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종을 5번 치면 먹이를 준다. 이러면 5번 칠 때마다 먹이를 주는 거겠죠? 그 다음 변동 비율 강화. 변동은 뭐라고 했어요? 불규칙한. 비율은 횟수, 빈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무엇이 나와야겠어요? 불규칙한 횟수나 빈도의 목표 행동이 나온 뒤에 강화하는 것이 변동 비율 강화.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고정 간격 강화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네. 월급 있죠. 급여. 회사에서 받는 급여.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강화되는 것. 네. 그리고 고정 비율 강화는 뭐가 있을까요? 고정 비율 강화는 예를 들어 성과급 같은 게 있겠죠. 어떠한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에서 뭐 몇 대의 생산 대수를 달성할 때마다 100만 원의 성과급을 주겠다. 그러면은 그 대수가 생산될 때마다 초과 대수 달성될 때마다 100만 원씩 추가되는 거니까 고정 비율 강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수정 효과가 가장 약한 것 무엇일까요? 네, 고정 간격 강화가 행동 수정 효과가 가장 약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월급 생각해 보세요. 매월 뭐 10일이면 10일, 25일이면 25일 일정한 날에 나오잖아요. 어때요? 월급날만 기다리죠. 아, 언제 월급날 되나 이러면서 네, 우리가 월도가 되시는 분도 있고, 네, 월급 도둑, 월급 루팡, 네, 그래서 월급일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일을 더 열심히 하나요? 꼭 그렇진 않죠.
그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행동 수정 효과 가장 약한 것, 고정 간격 강화, 월급. 반대로 가장 강한 것은, 행동 수정 효과가 가장 강한 것은 변동 비율 강화가 가장 강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 강화가 언제 나올지 몰라. 보상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계속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 비율 강화가 가장 행동 수정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한번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암기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시험 때 나오면 고정 일정한 거고, 변동 불규칙, 간격은 시간이고, 비율은 횟수나 빈도,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풀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되셨고요. 바로 이제 문제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행동 수정에서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사랑하고 일하고 노는 자유를 획득하도록 돕는다. 근데 전혀 뉘앙스가 다르죠? 가족 구성에 대한 정보하면 무엇일까요? 아들러. 개인주의 상담이었죠. 네, 그 다음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여 새로운 이해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건 뭘까요? 복습, 인간 중심 상담 이야기였죠. 4번 내담자의 상황적 단서, 그쵸? 상황적 단서, 문제, 행동,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상황, 환경, 행동, 이런 키워드. 내용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풀이하셔도 됩니다. 2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행동 조성, 모델링, 노출, 토큰법. 다 행동주의 기법인데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했어요. 부적응 행동을 이걸로 바꿔서 보시는 게 편해요. 불안. 부적응 행동, 불안 맞죠?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 하면 쉽죠? 뭐였죠? 노출. 노출 기법 주로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네, 체계적 둔감법. 3번 넘어갑니다. 행동주의 상담 기법 중 내담자가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 우리 방금 했죠. 긍정적 강화를 받을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 의자에 앉아서 5분 동안 있다가 나와라. 타임아웃. 다음 4번 넘어갈게요. 4번. 외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 외적인 행동 변화. 자, 체계적 둔감법, 근육이완, 인지적 모델링, 사고정지, 상표제도. 자, 보면은 외적과 내적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적인 거는 그냥 마음으로 하는 거, 외적인 거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실제로 보여지는 것,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동 변화 촉진시키는 것. 체계적 둔감법 뭐였어요? 심상 노출이잖아요. 마음으로 땡. 근육이완 훈련? 근육이완 훈련 마찬가지. 불안 감소 기법으로서 실제로 그 긴장을 낮추는 훈련이죠. 근육을 낮추는. 그래서 땡. 인지적 모델링 사고 정지 온전히 인지적인 기법이죠. 그래서 내적인 거죠. 상표제도 4번이 정답입니다. 상표제도는 토큰 제도 또는 토큰 경제 다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목표 행동의 리스트를 다 적어놓고 목표 행동을 할 때마다 토큰을 주는 거예요. 뭐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린이들이 어떠한 그 바람직한 행동을 많이 하게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뭐 유치원에서 포도알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토큰 제도, 토큰 경제, 상표 제도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행동주의 상담에서 내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내적인 행동 변화 촉진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 체계적 둔감법 내적으로 하는 거죠. 근육이완 내적으로 하는 거였죠. 인지적 모델링 사고정지 내적으로 하는 거였고 상표제도가 외적인 거였죠. 문제
내용만 살짝 바꾸고 보기 다 똑같이 나온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상표제도. 그러면 우린 정리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이제 내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이구나. 토큰제도, 상표제도는 외적인 거를 촉진시키는 기법이구나. 6번. 똑같네요. 외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 것은 주장, 훈련, 행동, 계약, 자기관리, 인지적 재구조화. 몰라도 풀 수 있겠죠. 인지적 재구조화. 네, 인지적으로 프레임을 다시 재구조화하는 거죠. 우리 인지적 기법에서 문제 풀었던 내용입니다. 그쵸? 인지적 재구조화. 정답 4번. 다음 7번. 체계적 둔감화를 주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4번 볼 것도 없죠. 다음 8번. 행동치료에서 고전적 조건 형성, 고정적 조건 형성 원리, 그리고 공포증상 치료 뭐였죠? 체계적 둔감법이었습니다. 9번. 행동주의적 접근의 상담 기법 중 공포와 불안이 원인이 되는 부적응 행동이나 회피 행동을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기법은 결국 공포 불안 치료에 뭘 사용하냐? 우리 뭐였어요? 체계적 둔감법이었죠? 3번. 다음 10번. 행동주의 접근 상담 기법 중 불안이 원인 또 불안. 부적응 행동, 회피 행동 치료 뭐였죠? 체계적 둔감법. 네. 이렇게 체계적 둔감법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음 11번이요.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 사용되는 학습 촉구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학습 촉구 기법은 학습 촉진 기법이라고도 나옵니다. 학습 촉진, 학습 촉구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과 거리가 먼 것, 강화,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 변별학습 다 학습을 촉진시키는 거죠. 네. 강화는 이제 목표 행동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습을 촉진은 시키는 거고, 네, 두 가지 아까 방금 얘기한 거고요. 내적 금지는 해당이 없죠. 내적 금지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금지적 조건 형성과 같은 얘기입니다. 내적 금지, 금지 조건 형성, 금지적 조건 형성, 네, 같은 용어입니다. 다음 16번. 새로운 학습을 돕는 학습 촉진 기법. 또 학습 촉진 기법을 묻는 문제네요. 강화, 대리학습, 변별학습, 학습 촉진 기법이죠. 금지 조건 형성 아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조금씩 변형하면서 나와요. 보기만 살짝 바꾸면서. 자, 다음 17번. 행동주의 상담의 모델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적응적 행동이 어떤 것인지 가르칠 수 있다. 그렇죠. 모델링 기법이라는 것은 모델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의 행동을 보고 적응적 행동을 가르칠 수 있죠. 2번. 적응적 행동을 실제로 행하도록 촉진할 수도 있겠죠. 3번.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미를 무서워하는 소년이 있는데 모델이 거미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만지고 거미를 들었다가 옮기고 이런 거를 봄으로써 조금씩 불안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요. 4번. 문제 행동에서 벗어나도록 둔감화를 적용할 수 있다. 둔감화를 적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일단 둔감화 자체가 이제 학습 행동은 아니니까 불안 감소 관련된 부분이죠. 18번. 행동주의 상담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네, 이거는 조형법 우리 했고요. 방금 행동조성법, 긍정적 강화법, 네, 강화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남았는데 혐오치료가 행동주의 기법이고 역전기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혐오치료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혐오 자극이랑 행동이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치료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알코올 중독이신 분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알코올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좋아하는 알코올을 혐오 자극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코올을 마실 때 뭔가 전기 충격을 준다는 거. 이거 좀 극단적인가요? 어쨌든 알코올을 마실 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는 거를 이제 술에 섞어가지고 알코올과 혐오 자극을 연합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혐오 자극 때문에 알코올 알코올과 이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행동주의 기법에 포함이 됩니다. 네. 역전 기법은 이제 행동주의 기법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뭐 네. 나중에 그 문제가 뭐 이거에 대해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알 필요 없는데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내담자가 이제 뭔가 회피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행동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역전. 회피 행동을 억지로 하도록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직면하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직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기법이 역전 기법. 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9번. 내담자가 자기지시적인 삶을 영위하고 상담사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담사가 내담자와 지식을 공유하며 자기 강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읽으면 딱 눈치 학상으로 답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자기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20번. 행동치료에서 문제 행동에 대한 대안 행동이 없거나 효과적인 강화 인자가 없을 때 유용한 기법이래요. 대안 행동이 없거나 강화할 수 있는 인자가 없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기법.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 이것은 과잉 교정입니다. 네, 과잉 교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고쳐질 때까지 반복해서 강제로 반복을 시키는 게 과잉 교정입니다. 그 행동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 수정될 때까지. 21번. 내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변화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체계적 둔감화의 주요 원리. 이것은 상호 억제라고 하는데 상호 억제는 역제지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변화하는데 자주 사용한다. 상호 억제라는 게 뭐냐면 이 역제지 기법은 그 불안하고 이완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이거를 활용한 게 체계적 둔감화예요. 그러니까 상호 억제라는 건 서로 억제한다는 거죠. 불안과 이완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 둔감화를 할 때 근육 이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체계적 근위둔 근육 이완 훈련을 하잖아요. 네. 불안은 긴장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이완이랑 연결될 수 없어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상호 억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를 할 때 근육 이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호 억제 원리에 의해서 역제지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정리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근육 이완은 심리적인 안정 상태랑 연결돼 있고 긴장은 무엇과 연결돼 있죠? 긴장은 불안과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안과 양립할 수 없는 근육 이완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 22번. 그러면은 상호 제지, 상호 억제 이 원리를 사용한 행동치료 기법은 체계적 둔감법이다. 이제 아시겠죠? 다음 2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주의 상담 기법은 불안을 역제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대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 제거에 효과적이다. 이 기법의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대인관계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갖추게 하는 데 있다. 네, 이건 무엇일 것 같나요? 불안을 역제지하는 기법, 대인관계. 주장훈련입니다. 주장훈련.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과 불안과 이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활용한 거죠. 왜 우리는 무섭거나 불안하면 소리를 지르고 그러잖아요. 무서우면 괜히 또 소리 지르고 화이팅! 막 이렇게 외치고. 네.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자기의 그런 주장을 겉으로 내는 것, 자기 주장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불안과 이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을 오히려 역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주장 훈련. 다음 24번. 다음에서 사용된 상담 기법은 A는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상담사는 A가 평소 PC게임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PC게임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A가 계획한 1일 학습량을 달성하는 경우 PC게임을 1시간 동안 하도록 개입하였다. 이 상담 기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이제 프리맥의 원리라고 하는데, 네, 여기 적어놨습니다. 프리맥의 원리. 빈도가 높은 행동, 그러니까 선호 행동이 되겠죠? 좋아하는 행동은 빈도가 낮은 행동, 덜 선호하는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이 빈도가 낮은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호 행동이 뭐예요? PC 게임이죠. 덜 선호하는 행동은 공부예요. 근데 이 PC 게임하는 게 공부하는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부하는 PC 게임을 보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선호 행동이 비선호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이 비선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프리맥의 원리. 그래서 강화의 상대성을 이용한 강화 원리다. 강화의 상대성이라는 것은 강화가 더 선호 행동을 가지고서 비선호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프리맥의 원리고 또 정적 강화. 왜냐하면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행동을 하는 경우, 1일 학습량을 달성하는 경우 보상을 주기 때문에 정적 강화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에서 진우 엄마가 사용하고 있는 기법은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진우를 위해 진우 엄마는 방에 동화책을 가득 늘어놓았다. 방 안에 쌓인 책을 진우가 만지면 그 책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득 늘어놓고 그 다음 만졌어요. 그 다음 만지면 얘기해주고 흥미를 보이면 한 페이지씩 읽어주었다. 함께 쇼핑을 할 때도 서점 근처에 가면 칭찬해주고 서점에 들어가자고 했을 때는 만화책을 사주었으며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원하는 장난감을 사게 했다. 장난감을 사는 재미에 얇은 책을 읽기 시작한 진우는 차츰 책 읽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거 어떤 기법일까요? 조형법입니다. 조형법. 자, 보세요. 조형법이 뭐였죠? 점진적, 단계적으로. 목표 행동을 할 때 강화를 하는데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한 번에 책 읽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방에 동화책을 가득 늘어놓았고 여기에 대해서 만지는 게 목표 행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흥미를 보이니까 한 페이지 읽어주고 그러면서 또 서점 근처에 가면 칭찬해주고 서점에 들어가자고 하면은 좋아하는 책을 사주고 한 페이지라도 읽으면 장난감 사주고 그리고 얇은 책을 읽고 나중에 재미를 붙였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강화를 한 거죠. 조형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내담자에게 선정된 행동을 연습하거나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가 계약을 실행하는 기회를 최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거는 행동 연습.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 연습, 리허설 하는 거죠. 정답은 1번. 28번. 행동주의 직업상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체계적 둔감함은 불안 반응을 제거시키기 위해 개발된 기법 맞죠? 2번.
증상행동에 상반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증상행동이 없어지거나 약화되는 방법을 쓴다. 근데 이런 방법도 행동주의에 있습니다. 그쵸? 3번. 체계적 둔감화는 근육의 긴장 이완, 불안 위계표 작성, 체계적 둔감, 체계적 근위둔 3단계. 4번. 변별학습은 다른 사람들의 진로 결정 행동이나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학습을 촉진시킨다. 관찰은 모델링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 관찰은 모델링이죠. 변별학습은 무엇이죠? 변별적으로 강화를 해주는 것. 네. 목표 행동에 대해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강화를 하는 것. 그럼으로써 학습시키는 것이 변별학습이죠. 네, 29번. 다음 중 행동주의적 직업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 아닌 것은? 네, 사회적 모델링, 체계적 둔감화, 역조건 형성. 다 행동주의적 기법이죠. 충고 설득. 네, 딱 봐도 아니죠. 그리고 일단 언어적인 기법이잖아요. 정답 4번. 30번. 강화계획 드디어 나왔네요. 강화계획 중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이 판매 대수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 자, 일단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정이고 판매 대수, 일정한 판매 대수, 시간 간격이 아니라 횟수나 빈도가 되겠죠. 100대 8대마다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횟수나 빈도. 그래서 고정 비율. 설마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고정은 무엇이었어요? 일정. 변동은 불규칙한. 일정한 불규칙한. 그리고 간격은 시간 간격. 비율은 횟수나 빈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율. 다음 31번. 강화 계획 중 행동 수정의 효과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것. 행동 수정 효과 가장 약한 것 뭐라 그랬죠? 우리 월급 제때제때 줘도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네, 재미로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월급 루팡 떠올리시면 일정한 시간 간격, 고정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반대로 행동 수정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네, 변동 비율 강화였죠. 불규칙한 횟수나 빈도로 강화를 하는 것. 불규칙한 횟수나 빈도가 일어난 후에 강화하는 것.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서 우리 빠찡코를 기계를 이렇게 할 때 어때요?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게 불규칙하잖아요. 불규칙하고 불규칙한 빈도로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때요? 우리는 돈을 계속 기계에 넣고 있죠. 네, 이것이 바로 행동 수정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를 기계로 계속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한 것 변동 비율. 절대 까먹지 마세요. 네, 뭐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이해해 놓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다음 32번 가겠습니다. 강화 계획 중에서 불규칙한 횟수 일단 나왔어요. 불규칙한 그러면 변동. 횟수 하면 뭐였죠? 비율. 횟수 빈도는 비율이었어요. 그럼 변동 비율. 정답 4번. 쉽죠잉. 33번. 작업 동기를 설명하는 강화 이론의 주장이 아닌 것은 1번.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2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상을 할 때 작업 동기가 커진다. 그러면 강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강화는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건데 똑같이 보상을 하면은 작업 동기가 커지지 않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보상이 지연되면 작업 동기가 줄어든다. 간헐적 보상을 주면 작업 동기가 유지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보상을 주는 것보다 간헐적으로 특히 예측이 안 될 때 더 작업 동기가 유지됩니다. 기대감 때문에. 다음 34번. 행동 수정 프로그램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우선
가장 첫 단계로는 목표 행동을 정의해야겠죠. 목표 행동을 우선 정의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목표 행동을 정의한 다음에 행동의 기저선, 기초선, 베이스라인이라고 하죠. 행동의 기초선, 초기 상태를 측정하는 거예요. 시작점을 측정하는 거죠. 시작점을 측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개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응 행동을 강화시키고 부적응 행동을 줄이는 개입에 들어가고, 그렇게 개입, 처치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과를 검증해야겠죠.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을 하고 그 행동을 이제 일반화, 확장시키는 거죠. 실험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일상생활로 일반화시키는 것.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리을, 기억.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동주의 이론, 행동주의 상담 관련된 이론이랑 문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네, 긴 시간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차근차근 보시면서 특히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또 같이 맞춰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 행동주의 직업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